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는 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대체 왜 녹아내리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손안에 이 작은 기기들이 그 엄청난 성능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칩 속에 숨겨진 아주 작은 영웅, 전압 변환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 작은 기기가 사실상 슈퍼컴퓨터급의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죠? 모든 강력한 힘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바로 엄청난 전력, 그리고 그로 인한 열이죠.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 이게 바로 메모리 칩 내부를 어마어마하게 확대한 모습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공간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스위치들이 정말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거죠. 바로 이 엄청난 밀도와 현대 기술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마주할 문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술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소형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D램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세대가 착착 거듭될수록 최소 가공 치수, 그러니까 부품 크기는 계속해서 작아졌죠. 당연하잖아요. 더 작은 곳에 더 많은 걸 넣어야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크기가 줄어든다고 해서 전압까지 딱 맞춰서 같이 줄어들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더 작게, 그리고 더 빠르게, 이 끝없는 경쟁은 결국 아주 거대한 물리적인 장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엔지니어들이 마주했던 이 피할 수 없는 장벽은 바로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서는 엔지니어들이 마주해야만 했던 그 물리적 한계, 이른바 전압의 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칩에 더 많은 부품을 넣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은 스케일링이라는 기술을 썼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말이죠. 왼쪽에 있는 큰 트랜지스터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면 모든 부분이 일정한 비율로 확 축소된 걸 볼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냥 모든 걸 작게 만들면 되니까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데요. 가로축을 따라서 부품 크기가 점점 작아질수록 맨 위에 있는 저 붉은색 선, 항복 전압이 낮아지는 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 부품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전압이에요. 근데 문제는 파란색 선, 즉 실제 써야 하는 작동 전압은 그만큼 빠르게 낮아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두 선 사이의 아슬아슬한 격차, 여기가 바로 부품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고전압 영역이 되어버린 거죠. 이 전압의 벽이라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낳았습니다. 좁디 좁은 공간에 과한 전압이 흐르니까 칩은 당연히 뜨거워지고 전력은 줄줄 셌죠. 부품의 신뢰성은 뚝뚝 떨어지고 심하면 펀치스로 현상, 그러니까 전기적인 단락이 일어나서 영구적으로 망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배터리는 순식간에 닳았고요. 심지어 전자의 흐름이 금속으로 된 길을 닳게 만드는 전자해동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요. 더 앞으로 나아가려는 인류의 기술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아주 거대한 벽에 정면으로 꽝 부딪힌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했을까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그 골치 아픈 전압 문제를 해결한 아주 혁신적인 해법이죠. 그 해결책은 바로 온칩 전압 강화 변압기, 줄여서 VDC라고 불리는 장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칩 스스로 내부에 장착한 초소형 변압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에서는 표준에 맞는 높은 전압을 받은 다음에 칩 내부에 있는 아주 민감한 회로들을 위해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낮은 전압으로 직접 바꿔주는 거죠. VDC가 작동하는 원리는 정말 단순하면서도 기발합니다. 예를 들어 64메가비트 칩을 한번 볼까요? 첫째, 외부에서 표준 전압인 3.3V를 받습니다. 둘째, 칩 안에 있는 VDC가 이 전압을 1.5V라는 훨씬 낮은 전압으로 바꿔줍니다. 셋째, 이렇게 안전하게 낮아진 전압을 칩의 핵심 회로에 싹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는 표준을 지키면서 안으로는 최적의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표가 바로 그 유레카를 외친 순간입니다. VDC를 도입했더니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내부 전압을 K분의 1로 낮췄더니 전력 소비
회로의 반응 속도, 심지어 차지하는 면적까지 전부 다 K분의 1로 확 줄어드는 엄청난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전력은 훨씬 덜 쓰는데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지고 크기는 더 작아진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이 멋진 기술적 해결책이 우리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마지막 섹션에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VDC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의 스마트폰은 손난로처럼 뜨거워서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지금보다 훨씬 느렸을 겁니다. 배터리요? 글쎄요, 몇 시간도 채 못 갔겠죠. 하지만 바로 이 VDC 덕분에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얇고 강력하면서도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기기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은 실제 제품에 아주 꾸준히 적용되어 왔습니다. 16메가비트 디램 시절에는 외부에서 5볼트를 받아서 내부에서는 3.3볼트로 낮췄었고요. 64메가비트 세대에서는 3.3볼트를 받아서 2볼트대에 더더욱 낮은 전압으로 내부 회로를 돌렸죠. 그리고 오늘날 이 원리는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고성능 칩에 기본 중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그 모든 결과를 한눈에 딱 보여줍니다. 칩 내부에서 전압과 열 문제를 해결하니까 칩을 담는 외부 포장, 즉 패키지 역시 그림에 보이는 다양한 형태처럼 점점 더 작고 얇아질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혁신이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강력하고 컴팩트한 기기들의 탄생으로 곧장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온칩 전압 변환기는 물리학의 법칙을 억지로 거스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법칙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아주 영리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밖으로는 세상의 표준을 따르면서 안으로는 스스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로운 해결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압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이제는 원자 수준이라는 극한으로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물리적 장벽에 부딪히게 될까요? 그리고 그때는 과연 어떤 영리한 해법이 또다시 등장하게 될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